오늘 이 시간에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초등, 중등 교육법에 어떻게 기재해야 된다는 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초등교육법하고 시행령에. 그래서 제25조에 보시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학생 지도와 그다음에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상급학교의 학교 선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학생의 지도의 관점에서 충분히 생활기록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기본 유의사항을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 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늘 엑셀이나 한글 이런 데다가 학생들의 생활들을 누가 기록을 하시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기록부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 교육 계획이나 학교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에 이수활동 상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생활기록부는 글자 수도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적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관찰, 평가, 기록된 것들 중 개별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몇 가지들 위주로 적어가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 관련 기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생활 중에 일어난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활동,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청 및 소속기관, 그래서 교육부, 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부, 교육청 직속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한 거에 대해서 학교장이 허락하면 참가할 수 있고 기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학교장이 허락하여야 되고 주최 주관이 교육부, 교육청 동의해야 됩니다. 다른 기관이 끼어들어서 예를 들면 부산시하고 부산시 교육청이 공동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는 입력이 생활기록부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생활기록부에 쓸 수 없는 것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각종 공인어학 성적 시험, 토플, 토익, 탭스, HSK, JPT 이런 것 등등 공인어학 성적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외 경시대회,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활동을 적는 거기 때문에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정시험 참여 사실이나 성적, 모의고사, 전공이나 학력평가 마찬가지입니다. 수상실적 등은 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교외상, 논문, 그다음에 도서 출간, 방일명 특허 관련 활동도 역시 기재할 수 없고요. 어학연수와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 실적은 안 됩니다. 반드시 국내에 있었던 체험활동이어야 되고 해외에 나가서 한 활동은 어떠한 것도 입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갔다 하더라도 소학년을 만약에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 해가 왔더라도 절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한 내용, 부모님이 의사라서 부모님이 사장님이라서 이런 말 쓴다고는 안 되고 부모님이 어려웠다 이렇게 쓰셔도 안 됩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드러나는 건 안 되고 학생만의 기록이어야 됩니다. 그다음 장학생 장학금 지급받았다는 내용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구체적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적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대학교 혹은 동아대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 적으실 수가 없습니다. 근처 대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강사명 무슨 외교관 누구 외교관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외교관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만 적으셔야 되고, 단 교육부, 교육청 직속기관의 경우는 적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주최한 진학 캠프에 참여하여 다양한 대학들의 진로 적성을 파악해 봤다 이렇게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대학교 캠프에 참여하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근처 대학 캠프에 참여하여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기재금상 또 보시면 학생이 재학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역시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강화가 주요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 나왔다, 다녔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생기부 내용은 적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기재나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하는 것도 적을 수도 없고 부모님이나 학생이 선생님께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서술형 항목에 기재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소위 말하는 셀프 생기부가 되겠죠. 그죠? 이런 셀프 생기부도 학생이 요구하거나 혹은 선생님이 요구해서 적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관찰, 평가한 내용을 적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기재 및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를 역시 하실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편의나 관행을, 이건 선생님들일 건데 담당이 아닌 교사나에게 임명 및 정정 권한을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담당하는 선생님, 예를 들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그 교과 선생님,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 이렇게만 꼭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의 한 내용을 한 세부 영역에 적었다면 다른 영역에 적을 때 적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내 수상을 했다면 이 교내 수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을 자율활동이라든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적으실 수가 없고, 수상하면 수상란, 그걸로 딱 끝나야 됩니다. 독서를 만약에 진로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적었다면 독서활동되는 그 책 제목을 적으실 수가 없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분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하고 1, 2학년은 다 똑같지만 딱 하나에서 차이가 납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 3학년은 500자까지 특기사항을 적을 수 있지만 1, 2학년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특기사항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다만 적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목별 500자, 500자는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2200자, 반면에 3학년들은 2700자, 공이 똑같이 이렇게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입니다. 고등학생이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 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 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컴퓨터의 능력, 전산회계 운영사, 정보 처리 기능사,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3학년하고 1, 2학년은 좀 다릅니다. 자격증 및 인증 사항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록은 둘 다 3학년이든 1, 2학년이든 할 수 있지만 3학년은 대입 전형 자료 제공이 돼요.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드러나지만 1, 2학년들은 대학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인증 취득 사항, 어떤 인증을 받았다, 이런 거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 전부 인증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입력은 할 수 있습니다. 3학년은 대학에 제공이 되지만 1, 2학년은 제공이 안 된다. 그러면 1, 2학년 학생들은 구태여 힘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할 필요 없이 공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상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내상은 학생부 수상 경력란에만 입력을 합니다. 어디에도 입력하지 않고 수상 경력란에만 입력하며 수상 경력 이외에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상은 수상 경력란에만 입력한다는 거. 대회라는 용어가 만약에 붙으면 수상 경력을 제외한 어떤 항목에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말하기 대회라 하고 시상을 안 하더라도 그거를 생활기록부 어디에도 쓸 수가 없어요. 학교 같으면 영어 말하기 대회가 아니고 영어 말하기 축제, 영어 말하기 한마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자율활동 등에 쓸 수 있지, 영어 말하기 대회 하고 우리는 수상을 안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율활동 같은 데 적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대회가 되었고 수상이 이루어졌다면 수상하지 않은 학생한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준비 과정에는 참가 사실만 적어주시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참가해서 수상한 학생만 적을 수 있고 참가해서 수상을 못했다면 어디에도 적힐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한 교내상의 경우에 하나 입력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교육 계획서에 없다면 교내상을 수상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1학기 때 빼먹었다, 그럼 학교에서는 2학기 때 한 번에 갖춰서 학교 교육을 다시 수정하여서 그 상을 만들어서 시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교내상 수상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든 어쨌든 교육단체장이 주더라도 절대 불가하고 학교에 적힐 수 있는 건 오로지
학교장 명의의 교내 수상만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항목에 보시면 수상 경력은 학생부 기록에 3학년, 1학년 얼마든지 다 등재가 돼요. 생활기록부에 생활기록 떼보시면 3학년도 1학년도 전부 다 수상 내용은 다 나오지만 가장 큰 차이는 3학년들은 이 수상 내용이 대학에 모두 다 제공이 되지만 1학년, 2학년들은 한 학기에 한 개의 수상 내용만 대학에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한 학기에 여러 개의 수상을 한 학생들은 아마 대학에 제공할 3학년 때 되면 내가 어떤 상을 제공할 건가를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진로희망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진로희망사항은 3학년만 관계 있고 1학년, 2학년은 관계가 사실 없어요. 보시면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진로희망과 희망사유를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되어 있는데 이 진로희망사항 부분은 3학년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어요. 1학년, 2학년 생활기록부는 진로희망사항란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없어졌다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어디에 있냐면 1, 2학년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란에 진로활동 영역 특기사항 내에 진로희망 분야에 있고 여기에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1학년에 진로활동의 희망 분야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미제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는 있지만 그게 대학에서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로희망사항은 학생부 기록 3학년은 기록이 되고요. 1, 2학년은 저희가 세무로 해놓은 거는 적히지긴 하지만 대학에 기재가 보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대입 자료 제공해서 3학년은 된다. 1, 2학년은 안 된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될 건데 창의적 체험활동에 영역별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반드시 국내일 경우에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가 아니고 국외일 경우에는 절대 적을 수가 없고 1번, 2번, 3번에 해당될 때 학교 밖 창의적 체험활동도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첫 번째,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할 체험활동 예를 들면 국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서 탐사를 했다. 그러면 학교장이 허락을 했고 국내이기 때문에 적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 동일학교급 타학교라면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다른 고등학교? 다른 고등학교를 이야기하죠. 중학교나 초등학교, 대학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여해서 수상을 하면 체험활동을 하면 등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 관련 기관, 교육부, 교육청, 교육청 직속기관에서 반드시 주최, 주관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최만 하고 주관을 안 한다든가 주최는 안 하고 주관만 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주최, 주관해야 되고 교육부, 교육청, 직속기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될 때 교외 체험학습이 생활기록부에 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기관과 공동주최 주관일 경우 입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특기사항은 다시 이거보다 이 보니까 또 참 읽기가 힘드네.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많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자율활동에 500자밖에 못 적어요. 그럼 500자 적을 때 우리 아이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적으려면 참여 동기, 활동 내용, 느낀 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많은 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몇 가지, 두세 가지, 서너 가지를 적더라도 이걸 왜 했고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걸 느꼈는가, 어떤 보람을 느꼈는가 이런 것들이 잘 적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는 내용. 만약 창의적 체험활동에 글자 수가 넘쳤어요. 못 적으면 다른 데 적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 해당되는 영역에 관한 내용은 해당되는 영역에만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율활동은 500자까지 아까 적을 수 있다 했었습니다.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 실력 등을 평가하여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그래서 반장을 했다면 반장을 했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반장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소논문, 창의적 참활동이 옛날에 소논문 많이 적었었거든요. 자율탐구활동이라고도 하고 RN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절대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활동에 소논문이나 RN을 기재할 수가 없고, 이 소논문과 RN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있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정규 교육과정 이수가, 즉 정규 교육과정 이수라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적을 수 있는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그러면 아무 과목에나 적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교과목에 수학 과제 탐구, 수학 탐구 과제, 사회 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 과제 연구, 사회 과제 연구 같이 이런 특정 교과목에서만 적을 수 있어요. 뭐 국어, 문학, 독서 이런 적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경제나 사회문 했다고 적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교과목에서 탐구 활동을 했을 때 그거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적을 수가 있는데 3학년과 1, 2학년이 적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자율탐구 논문 활동을 학생부 기록을 할 건데 3학년과 1, 2학년 제가 다 세모로 해놨어요. 세모로 해놓은 건 특정 과목에서만 적을 수 있지 모든 걸 다 적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랬고, 대입 전형 자료 어떻게 제공이 되냐면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연구 주제, 참여 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할 수 있어요. 어떤 연구지 제목을 적고 몇 명이 참여했고 몇 시간 했다. 요걸 적는 반면에 1, 2학년은 그렇게 못 적고 성취 수준의 특성, 실기 능력, 교과 성적, 학습 활동, 참여도입니다. 및 태도 등만 기재할 수 있어요. 즉 이런 연구 주제 활동에서 얘가 어떤 걸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어떤 내용을 했고 어떤 걸 느꼈다만 적지 제목, 몇 시간 이런 못 적어요. 그래서 1, 2학년과 3학년이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3학년은 제목과 시간과 참여 인원만 적을 수 있고 1, 2학년은 제목은 못 적고 오히려 그 안에 내용만 기재해서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 번 더 강조하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관련 교과를 배우지 않으면 절대 어디에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자율활동란에도 기재할 수가 없다로 변경이 됐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영역은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 실적 등을 참고하여 실제적 활동과 역할 위주로 기억한다. 다 지금 자율활동이든 어디든 이 학생부 생활기록부의 특징은 학생의 개인적 영역에서 실제 활동과 역할 위주에 대해서 입력을 한다 돼 있고, 이렇게 동아리는 정규과정 내 동아리,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청소년 단체 활동, 중학교는 제외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 이런 것들이 동아리 활동이 적히고, 이 모든 걸 합쳐서 몇 자? 500자까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 합쳐서 500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동아리 활동의 자율활동 동아리와 청소년 활동 동아리 이걸 많이 적게 되면 그럼 일반 학교에서는 교과 동아리, 정규과정 동아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율 동아리가 또 3학년과 1, 2학년이 달라요. 3학년은 자율활동이 동아리가 여러 개, 두세, 네 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개부터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자율 동아리 글자 수도 제한이 없어요. 500자 범위 내에서. 근데 1학년, 2학년들은 자율 동아리 딱 하나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0자 이내로 제목 포함입니다. 무슨 동아리, 무슨 소개, 요까지가 딱 30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학년 같으면 자율 동아리가 의미가 아주 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1학년,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30자 제목밖에 못 적는 상황이면 자율 동아리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규 동아리 활동을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은 특기 사항란에 입력이 가능한데 1, 2학년은 단체 활동 단체명만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있다면 그런 어떤 했다는 그 단체명만 적을 수 있고 다른 활동 내용들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계획에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실시한 봉사활동 두 가지로 나뉘죠. 다른 말로 하면 교내 봉사와 교외 봉사 두 가지 다 입력이 됩니다. 물품 및 현금의 단순 기부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에 몇십만을 기부했다 봉사활동에 적히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일일 8시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8시간까지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평일날 우리가 6교시까지 있다면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그 뒤에 마치고 봉사활동했다면 2시간만. 7교시까지 했다면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봉사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경력의 시간과 중복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봉사동아리가 있어요. 이 봉사동아리 아이들이 봉사활동 하러 갔다면 봉사 시간에 넣을 것인지 동아리 활동을 하기 선택을 해야 돼요. 동아리 활동에도 그 내용을 넣고 봉사 시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 모든 내용은 중복 기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봉사활동 동아리는 봉사시간 인정을 받지 못한다. 동아리 활동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기억해 주시고 3학년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500가까지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 2학년들은 이제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가 없고 봉사활동 실적만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1, 2학년하고 3학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개인적으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제일 핵심적 요소라고 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 참여형 수업. 제가 일방적으로 강연하는 이런 수업이 아니고 학생들이 발표하든가 조사하든가 뭐 이런 것 등등 통해서 참여형 수업이 돼야 되고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요.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아무리 교과와 관계되었더라도 학생이 수업 시간 이외에 다른 곳에서 한 활동들은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고 수업 활동 속에서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평가, 수행평가도 이제 학교에서 과제형 수행평가는 내기가 어렵게 됐죠. 교육부가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초교과와 탐구교과의 과목은 국영수 4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든 학생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고 그 외의 과목은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해서 어디까지 입력할 것인가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도구강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전부 다 세특이 적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특 기재 내용 중에 방과후 학교에 관한 내용은 3학년 같은 경우는 적힐 수가 있죠. 근데 광자명, 이수시간, 내용 포함해서 30자까지 적히고 반면에 1, 2학년들은 방과후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학급, 영재학교, 고등학교마다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건데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1, 2, 3학년 다 적을 수가 있는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만 기재를 해야 되고 과정명, 이수시간만 무슨 과정으로 영재학급을 만들어서 몇 시간 이수했다. 요거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한 학생당 한 개 동아리만 30자 이내로 입력 가능하다 했는데 이 30자 이내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30자 이내라는 건 자율동아리만 1, 2학년 학생의 자율동아리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동아리명, 그러니까 몇 명이 참여했고 몇 시간 했고 이 정도면 거의 끝이에요. 동아리 소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무슨 동아리다. 그다음 동아리명 이렇게 들어가면 30자는 지극히 짧아요. 그래서 자율동아리를 1, 2학년 학생은 그렇게 많이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 개학이 연기되어서 학교별로 과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과제를 생활기록부에 작성할 수가 있나요? 지금 과제 같은 게 생활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할 수도 있을 건데 그 내용이 수행평가나 과정평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성적에 반영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적을 수 없는 게 수업 활동이 지금 아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적을 수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독서 활동은 가능한 거지? 네, 독서 활동은 지금 학기가 개학이 된 상황이니까 독서 특기사항란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알았어. 끝.